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정말 다양한 광고가 3프로TV에 나오는데 K토마토 다윈중계, 또 아침에 토마토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설탕 찍어서요? 아니 그냥 먹어야죠. 그냥 먹어요? 예, 토마토는 설탕 그냥 안 먹어요. 찍었습니까? 설탕 안 찍어도 단 스테비아 토마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엄청 달아요. 스테비아? 네네네. 가짜 설탕? 그렇죠. 네. 그런 거 네,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네.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음식입니다. 아침 꼭 챙겨 드시고요. 이번에는 월요병이 없는 이분 모십니다. 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어렵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근데 항상 월요일에 힘드시죠 하는데 월요일이 제일 편하시다고요? 월요일 날 3% 하고 뒤에 네. 라이브 방송 2개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이제 저는 월요병이 시작이 되죠. 그렇군요. 네, 그 전까지 일요일입니다. 실제 병이 나시는 거군요.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2022년 성장주냐 가치주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이건데 우리가 사실 둘 중에 뭐 하나 딱 꼽아서 하기보다는 바벨 전략이라고 또 고급스러운 그렇죠. 용어를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오늘 좀 쪼개서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중소형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 다음 시간에 소형주. 그다음 중소형주 묶어서. 네네. 너무 이게 길어지면 또 싫어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장 최근의 상황부터 네. 좀 보죠. 일단 주요 지수 최근 3개월 성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4% 넘게 올랐고 나스닥도 3개월로 하면은 2%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근데 S&P 500이 6.5% 올랐고요. 이제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은 2.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4분기 10월, 11월에 성과가 좋다 보니까 12월에 사실 나스닥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러스 수익률이 나고 있고요. S&P 500은 연간 쭉 계속 수치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장 부사장님이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허가 낮거나 소규모거나 돈을 못 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지수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대형 회사들, 대형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다우존스 4% 선방을 했고 그리고 S&P 500은 우량주들 500개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가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수익률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 점을 좀 포인트를 보고 접근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서 금리를 일단 빼고 좀 접근을 하면요. 그리고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마이너스 2.4% 빠졌다고 하는 것은 경기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오미크론의 영향이 커서 오히려 중소형주는 시장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지수를 향해서 보면 그리고 주요 지수 3개월 최근 3개월 성과를 그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우존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 넘게 올랐고 그리고 S&P 500이 6% 넘게 올랐고 그리고 나스닥이 2.9% 오른 반면에 러셀 2000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재작년 12월 이후로 반등을 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올해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 반등을 했다면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국면과 좀 연관을 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또 섹터별로 최근 3개월 성과 살펴보면 에너지가 최근 3개월 동안 12% 넘게 올랐고요. 금융이 조금 최근 3개월에는 부진했지만 지난주에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여돈 앵커 지인분들이 에너지하고 금융 이렇게 좀 하셨다고 하는데 수익률을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죠.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요. 또 필수 소비재, 소재, 부동산, IT, 유틸리티, 경기 소비재는 S&P 500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입니다. 5%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점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면이 아닐까 싶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종목들이 다수가 IT 섹터에 속해, 그러니까 IT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지금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 지난 4분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재작년 저희가 장우석 부사장님하고 방송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예. 기억이 나요.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렇죠. 그 당시에도 섹터 로테이션 얘기가 나왔었고 로테이션 트레이딩 얘기가 나왔었고 또 순환매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만큼 강하게 나오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를 간단하게 좀 의미를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성장주라고 하면 미래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가치주라고 하면 현재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성장주는 말 그대로 향후가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 중인 IT와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다수 분포하고 있고요. 가치주는 이미 성숙한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다 보시면 될 거고요.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섹터에서 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수익률이 낮다, 주가 수익률은 낮지만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수익률을 배당으로 상쇄하는 역할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주식을 우리가 분류할 때 시가총액으로 좀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로 대형주 위주의 ETF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 간단하게 그 분류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다 아실 거예요. 개념이 있는데 그 위에 대형주 위에는 초대형주가 있습니다. 이제 메가캡이라고 해서 2천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이상 되는 기업들을 초대형주, 메가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형주 밑으로 스몰캡 밑으로는 초소형주라고 하는데 요거는 3억 달러 미만의 기업들을 이제 초소형주, 마이크로캡이라고 해서 더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오늘은 관련 ETF를 이제 대형주와 초대형주에 투자하는 ETF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 3천여 개 기업들의 그 시가총액 구분을 해보면 애플을 포함해서 한 44개 정도가 이제 메가캡에 포함이 되고요. 맥도날드를 포함해서 한 600여 개 기업이 라시캡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형주 ETF를 통해서 순환매 투자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일단 그냥 대형주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성장주에 좀 더 투자를 할 거냐, 가치주에 투자를 할 거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S&P 500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수 추종, 올해도 S&P 500은 한 7%에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스파이에 그냥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순환매 전략을 적용을 해서 가치주에 좀 더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성장주가 더 갈 거다 해서 성장주에 투자할 것인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스파이 ETF를 기준으로 해서 스파이 G, 스파이 V를 이제 더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스파이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거고요. S&P 500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자산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500억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는 S&P 500 기준으로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SPYG가 있는데 여기 정식 명칭에 보시면 그로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가는 한 69달러 정도 되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한 1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수수료율은 스파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0.04%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0.62% 그리고 미국이 국가 비중 전체 99%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주를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ETF 스파이 V, SPYV가 있는데 이거는 정식 명칭에 보시면 이제 밸류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주가는 30달러, 31달러 정도고요. 운용자산은 133억 달러 정도 되고 수수료율은 스파이 G하고 동일합니다. 0.04%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1%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실 때 스파이를 두고 가치주에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성장주에 중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그 티커, 종목 코드 뒤에 G냐 V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요
산업 비중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스파이는 그러니까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잘 혼합이 되어 있는데 SPYG 같은 경우에는 IT가 전체 4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비중이 높다는 건 성장주 비중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경기 소비재가 17%,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3%, 헬스케어가 1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SPYV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금융이죠. 금융이 18%, 헬스케어 16%, 산업재 13%, 필수소비재 11%, IT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인 1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여러 가지 제가 한 3주 전에 설명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헬스케어에서도 기존의 대형 제약사와 그리고 의료 장비 업체들의 수익률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오 등은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주에 투자하는 ETF들은 바이오보다는 기존의 대형 의료 장비주나 아니면 대형 제약사 위주로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스파이는 506개, 그러니까 S&P 500에 속해 있는 종목 전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스파이 G는 239개, 그리고 스파이 V는 449개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스파이보다는 좀 적은 수량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투자 포인트는 스파이는 아무래도 대형 성장주가 32%, 대형 가치주 21%, 혼합주가 31%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두루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스파이 G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성장주가 53%.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 V는 대형 가치주가 36%, 그리고 대형 혼합주가 31%에서 한 67% 정도, 7%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파이 V에는 중형주에서도 가치주에 투자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진영이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스파이 G를 좋아하지 네. V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V라는 것도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한 10년 동안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스파이 G가 이겼잖아요. 네, V를. 그런 거에 약간 익숙해진 게 아닌가.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 이거 좋아하는 기업 다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순한 맛보다는 약간 매운맛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거기에 뭐 그런 거 외에 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스파이지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스파이가 너무 주가가 높다 보니까 대신에 스파이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스파이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IT 또 성장주, 그렇죠, IT 매운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예. 스파이지에 더 많은 그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 종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파이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쭉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거의 7%, 마이크로소프트 6%,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순서로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스파이 G는 상위 10개 중에 8개는 동일합니다. 대신에 비중이 스파이보다 2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13%, 마이크로소프트 12%, 아마존이 7%, 테슬라도 4%가 넘고요. 그러니까 스파이보다는 스파이 G가 상대적으로 성장주, 대형 성장주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전체 비중에서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도 역시 54% 가까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고요. 대신에 홈디포하고 넷플릭스가 그 뒤를 이루고 있어서 가치주에 대한 투자도 일부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스파이 V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이 V는 일단 종목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스파이에서는 거의 9번째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엑슨모빌, 월트 디즈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코카콜라, 쉐브론, 컴캐스트. 아마 종목 보시면서 재미없는 종목들 모아놨네요 라고 하실 텐데 이런 종목들이 현재 금리 인상기에 상대적으로 가치주로서의 그 매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점에서는 역시 스파이브이 최근에 좀 살펴봐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수익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세계 ETF의 최근 1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스파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95%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 G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6% 정도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 스파이 V는 20.37%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인데 최근 3개월 경향을 좀 살펴보면 스파이가 여전히 6.3%, 스파이 G 7.2%, 그리고
그리고 스파이 V가 5.9%로 스파이를 기준으로 한 ETF 중에는 여전히 성장주의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다. 대신에 최근에 그림을 좀 추세를 보시면 스파이와 스파이 G는 좀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스파이 V는 이제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쳐드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착안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스파이 한 주당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스파이 G랑 V를 나눠서 비율별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이 간혹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대답하세요? G와 V의 비중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 몇 대 몇? 잠깐만요. 몇 대면? 어떻게 할까? 몇 대 몇을 할까요? 몇 근데 대 그런 몇이 고민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스파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스파이가 또 한 주당 비싸니까 나는 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G랑 V로 나눠서 사고 싶다. G랑 V랑 나눠서 사줬을 때는 스파이의 수익률을 또 못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 V를 한 6, 조금 스파이 더. G를 4 정도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고요. 금리 인상 수준이 네. 조금 더 급해지거나 아니면 가파르게 더 오른다면 V를 더 비중을 더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크게 포트를 움직이는 게 뭐 샀다 팔았다 이런 게 불편하다면 가만히 있는 스파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그렇죠. 가는 가만히 있는 게 스파이죠. 스파이가 가장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굳이 또 비중을 따지자면 밸류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어라.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는 뭐 금융사자, 에너지사자는 말씀 쭉 드렸지 않습니까? 네. 엑슨모빌 같은 거. 근데 스파이 V를 꾸준히 매수하자는 말씀을 제가 잘 안 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핵심이 네. 에너지 금융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스파이 V를 사게 되면 아까 봤지만 뭐 P&G 같은 거 다 같이 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많이 올라가 봤자 별로 여러분들 퍼포먼스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엑기스가 핵심 같은 기업들 두 가지만 가장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 막 힘드시면 그냥 눈 딱 감고 금융하고 에너지만 딱 두 개만 네. 더 포트에 실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요거 메가캡 중심 요거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네. 체크를 네. 해볼게요. 네, 이 앞서는 이제 스파이 500으로 해서 500개 종목을 네.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메가캡 중심으로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MG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뱅가드 메가캡 ETF. 메가캡 전반에 투자하는 ETF고요. MGK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한 교수님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뱅가드 메가캡 그로스 ETF고요. 아, 그로스. MGV는 뱅가드 메가캡 밸류 ETF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살펴보시고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거고요. 산업 비중과 보유 종목에서 좀 차이가 나요.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 계열보다는 보유 종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유 종목을 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MGC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파이하고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MGK도 거의 동일한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GV가 조금 다른데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체이스를 두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프록터앤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이저, 엑슨모빌, 컴캐스트, 에버, 레버로터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익률에서 좀 차이가 나요. 요거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1년 주가를 살펴보면 MGC가 22%, MGK가 23%, MGV는 21%. 여기는 매각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는 건데요. 최근 3개월 성과를 살펴보면 MGV가 단연 높습니다. 8.2%로 되게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MGC 5.8%, MGK는 오히려 3.8%로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치주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S&P 500 전체를 보는 것도 좋은데 메가캡 중심에서 가치주 중심으로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아니요. 네. 올해 이렇게 흐름이 쭉 이어질까요? 올해 이 정도 흐름이 쭉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상반기에는 좀 이런 상황을 보이지 않을까 네. 6월 생각하고 30일까지? 있습니다. 네. 네. 12시 00시 00분까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MGK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ETF를 알고는 계시는데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떠한 수익률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시장 상황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